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조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예치료사 김윤호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여기 앞에 식물도 있듯이 저희가 식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식물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고요. 식물을 활용하는 매개체이고, 이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친다 하면은 뭔가 물리치료사나 뭐 운동치료사처럼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치료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식물을 이용해서 식물이 자연스러운 원예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 작업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뭔가 기능을 향상시킨다든가 정서적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회성 같은 것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치료사라는 직업을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이제 오시는 뭐 그 손님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직접 식물을 키우면서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원예치료사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때가 아마 초창기였을 거예요. 원예치료사가 이제 그런 직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저런 직업도 좀 공부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식물을 키우는 일과 연계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식물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식물을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먹는 채소도 식물일 거고 우리가 보는 산에 있는 것도 식물일 거고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있던 게 식물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직업을 갖고 얘를 바라보면 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아졌을 때는 왜 좋아졌을까? 나빠졌을 때는 왜 나빠졌을까? 보면 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얘는 아파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얘가 원하는 걸 뭐 들어주기 시작하면 얘는 예뻐져요. 그런 걸 보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구나. 내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아이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아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볼 때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장 저희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옥상에서부터 이 다육식물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한 계기가 하원에 갔는데 저 구석에 다 죽어가는 식물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식물이 이제 염자라는 식물인데 나랑 너무 처지가 비슷하다.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살게 돼서 지금 41년 된 이제 나무가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 때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지 않은 단어였는데 그 식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던 거죠.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시작이 돼서 옥상에 가득하게 키웠던 거고 그때 당시 저는 그 식물이 싫었어요. 맨날 어떻게 보면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올라가 있다가 겨울만 되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현상이니까 그걸 옮겨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고 싫었던 일인데 그걸 지금 직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농장은 교육 농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같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학생들이 또 같이 생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림부에서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이라는 또 타이틀을 인증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랑 텃밭 쪽에 그런 작물들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식생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예하면은 그냥 꽃이나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키우는 다육식물, 관엽식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 꽃꽂이 하는 그런 생화꽃들, 그리고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물들,
그런 모든 자연이 주는 그런 모든 공간들을 가지고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제천의 지역의 특성상 조금 어르신들의 노인 비율이 더 구성이 좀 더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 노인센터라든가 그런 일 하시는 곳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좀 우울증이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치매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많은 인지력 향상이나 어떤 우울증 감소라는 그런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일 중에서 저희 좀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제천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분이신데, 우울증이나 어떤 자살 충동이 좀 많은 경험을 가지셨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저랑 수업을 하는 게 이게 일회기 얘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분이 집 밖에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수업이 이제 4달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저랑은 이 집단이 끝나기 때문에 못 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원혜 선생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신청하셨대요. 우리 시청에 가면 일자리로 어르신들 그 하시는 그 아르바이트 같은 그게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걸 신청을 하셔서 저희 가게가 의린지에 있거든요. 네. 의린지에 일주일에 2번 쓰레기 줍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원래 진짜 집안에서만 한 번도 바깥을 나오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셔서 오셔가지고 점점 사회에 나오시고 집 밖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꽃을 보러 다니시고, 그래서 저를 보러 몇 번 오시고 와서 좀 차도 마시고 놀다 가시고, 그게 이제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어서 점점 우울증이 좀 없어지고, 나 이제 사람들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업이 원예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네, 그분들을 이렇게 삶의 희망을 가지게 한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식물을 키우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가지게끔 변화되었다는 거에, 내가 정말 원예치료사 되길 잘했구나. 정말 이 보람이 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도 맞는 게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원예 치료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 고친다는 개념보다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눈다 라는 그 대상이 이제 꽃이라는 거, 매개체가. 꽃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내가 읽고 내 마음도 읽어주는, 그게 원예 치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어르신들이 울고 웃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데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공간에서만큼 그게 활성화되는 모습은 뿌듯하죠, 사실. 행복하고. 우리가 수업했던 그분들을 모시고 버스 한 대에 여행도 가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얼마 뒤에 저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임종은 못 지켜봤지만 사회복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원예 수업하면서도 재밌었고 얼마 전에 그 여행 간 게 아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들을 계속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과 만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사실 그분들과 계속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힘들죠. 네. 대상자를 더 이상 못 본다라는 거. 그런 것도 마음이 좀 쓰였어요, 그때. 대학교에 전국에 대학교 중에 한 20개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원예치료
예전에는 원예 치료라고 했지만 요즘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복지원예사라는 그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거의 한 12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임상 실습이 한 60회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같은 그런 공부하러 가는 학회 듣는 거 있거든요. 워크숍이 한 40회 정도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회에 이제 포스터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상급이나 2급 과정에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 끝나서 논문이 이제 학위 논문이 나오고 그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임상 실습과 워크숍을 더 긴 시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1급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임상실 또 계속 깊은 시간 1200시간, 1500시간 이런 식으로 깊은 임상 실습과 워크숍과 뭐 논문 발표의 그 횟수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슈퍼바이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등급이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게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40년 넘은 나무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걔 이름이 염자거든요. 걔 제가 샘플로 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작은 애기예요. 이 염자가. 여기 보시면 요 잎이 이렇게 끄트머리가 빨간스름하면서 보이시죠? 요 나무에 이 조그만 아이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살면서 큰 나무가 되면서 꽃도 피고 이렇게 100년, 200년 계속 크는 거예요. 원래 수명은 2000살이래요. 여기도 이제 물을 위로 주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고였죠. 고여서 이게 썩는 거예요. 아 가운데 네, 아. 여기 보면 왜 틀리죠? 가운데 이렇게 네, 자라나고 서로 있네요. 틀려요. 같은 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생장점이.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계속 수분을 여기다가 데이다 보면 곰팡이가 썰고 거기서 고여서 빛을 받으면 또 돋보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타요, 자꾸. 그래서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사람이. 그리고 또 얘랑 같은 애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햇빛을 너무 안 받아서 정답. 오. 엄마 햇빛 좀 보여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를 보려고 자기 몸을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려고. 해를 따라서 원래는 가지고. 더 이렇게 커야 되는데 네. 지 몸을 억지로 늘려서 살려고. 그럼 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몸을 만들려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얘가 말하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들어도 얘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뻐질 수 있는. 음. 식물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사물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 좀 자연이나 이런 식물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원예 치료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언제든지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오면 교육을 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꽃놀이터? 아니면 식물놀이터? 아니면 편안하게 나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 한 사람 붙들고 이제 내가 놀 수 있는 공간. 왜 흙을 마음대로 우리 요즘 잘 못 푸잖아요. 심기도 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은 가서 마른 잎을 딸 수 있는 공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분위기 좋게 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 꽃을 보면서 그런 정원이 있는 공간을 치유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저희.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옆집에 영희 엄마, 순이 엄마 말 많이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누군가가 잘 키운다 그러거나 뭐 어떤 집은 번식이 잘 됐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기가 솔깃해서 그분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애기 키우는 거 진짜 똑같거든요. 우리도 어떤 집 애가 공부 잘한다, 어느 학원에 가면 공부 잘한다 하면 그 학원에 바로 보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서 이게 식물 키우듯이 애기를 보듯이 정말 내가 사실 줏대를 가지고 이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얘한테만 딱 맞도록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도 이제 햇빛 못 받고 이렇게 대충 선반에서 먼지만 쌓이는 그런 다육 식물들이 좀 있는데 오늘 집 가서 잘 살펴주고 싶네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